네, 그 토지의 등록사항 중에서 이제 그 지번하고 지목이 양이 제일 많은 거고, 경계. 지금 시작하는 경계하고 그 면적은요, 지번 지목보다는 양이 조금 적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경계. 경계는 뭐 말 그대로 요 한 필지 토지를 구획하고 있는 선, 요게 경계인데, 요 경계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출제가 되는 유형이 뭐냐면요, 요 조문입니다. 이제 그 시행령, 자, 55조 규정. 요건 뭐냐면은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 그림은 우리 그 1월 달에 기본서에도 있고요. 요약집에도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십시오. 요 그림 이거 뭐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복습도 안 할 거면서. 요 그려서 뭐 하는데요? 자, 요 볼게요. 요 1번 지문은 뭐냐면은 요 100번지 필지하고 이 101번지 필지하고 요 두 필지가 높낮이 차이가 없이 이렇게 연접돼 있다는 거죠. 경계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운데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별내기 아니고요. 시골에 가면은 요 김씨네 땅하고 박씨네 땅하고 요 사이에 뚝이 있습니다. 뚝. 밭하고 밭 사이에 뚝이 있거든요. 요 뚝 경계를 한다. 이 중앙을 경계로 한다. 그 얘기죠. 되셨죠? 자, 요게 1번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 두 필지가 높낮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인데 석축이 쌓여 있죠. 이때 이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로 끊어버리는 거죠.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석축은 100번지 필지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뭐라고 출제하냐면은 상단부라고 하겠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상단부에서 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지문은 뭐냐면요.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인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림이요. 썰물 때는 바닷물이요. 썰물 때는 여기까지 빠지는데 밀물 때는 여기까지 차 올라오죠. 그러면 요게 뭐냐면은 갯벌 아닙니까? 갯벌? 요 갯벌은 토지겠나요? 바다겠나요? 이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경계를 끊을 때는요.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경계를 끊어버리죠. 여기부터가 토지니까. 이거는 출제가 될 때요. 틀리는 지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끊는다고 출제가 되냐면은 평균의 수면에서 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의 수면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 최대 만조의 선에서 경계를 끊어준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투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상단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릴게요.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이렇게 절토합니다. 자, 산을 절토해서 도로를 개설했죠. 도로가 이렇게 관통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절투된 부분은 여긴 거 아시겠죠? 이 절투된 부분에서 경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상단부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절투된 부분에 하단부를 끊는 게 아니고요. 상단부를 끊어버리는 거죠. 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그래서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다. 마지막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제방을 쌓죠. 제방을 쌓아서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토지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제방을 보십시오. 이 제방은 바다겠습니까? 토지겠습니까? 토지죠. 뭐요?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요. 제방은 토지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방 안쪽에서 경계를 끊으면은 토지에 편입이 안 되는 거고 제방 바깥쪽에서 경계를 끊어야 이게 제방이 토지에 편입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논점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거지 이 바깥쪽 어디냐 어깨냐 허리냐 그런 거는 출제가 되는 게 아니죠. 어깨를 허리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다. 보십시오. 1번 중앙, 2번 하단부, 3번의 최대 만조이, 4번 상단부, 5번의 바깥쪽 어깨. 이 단어들이 바뀌면은 그 지문이 틀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관련해서 제일 어수선하게 출제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옳은 걸 찾으라고 하죠. 옳은 거.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요 괄호에 있는 단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정규진도 들어가면은 저 내용 이해가 되는데 저 별스러운 건 아니고요. 이 문제의 완벽성을 위해서 출제자가 이의 신청의 그 상황을 이제 차단하려고 들어온 거지 뭐 별스러운 건 아닙니다. 자,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까? 중앙. 틀렸잖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자, 니은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가 나오죠. 하단부.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투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상단부라고 해야죠. 또 틀렸죠? 자, 리을에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다. 최대만. 이거 정확하네요. 리을 정확하죠? 그 다음에 미음은 제 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바깥쪽 어깨다. 정확하죠? 리을과 미음이 옳은 지문입니다.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이게 제일 산만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래서 요 출제 테마를 하나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그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 방법 19쪽 보십시오. 19쪽 여러분들 맨 밑에 두 번째 테마입니다. 경계와 관련한 얘가요 훨씬 더 출제가 잘 됩니다. 지금 첫 번째 공부한 출제 테마보다 요 두 번째 테마가 경계에서는요 훨씬 잘 나오는 출제 테마입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베껴놨는데 얼핏 봐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거 별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조문 읽기 전에 볼게요. 지상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이 지상 건축물을 이렇게 걸리게 해서 경계 결정하는 거 이거 금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경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해 버리면은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가 되고 소유권이 분리가 되면은 그 건물의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는 등 경제적 실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막 발생하니까 이거 차단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걸리게 하는 거 못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조문은 예외가 있습니다.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경우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4개겠죠. 보십시오. 4개겠죠.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법원 판결이 떨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쪼개라 하면 쪼개는 겁니다. 판결에 따라 분할한다. 토지를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요. 여기 좀 보십시오. 자, 2번, 3번, 4번의 경우에도 걸리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공공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할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적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2번, 3번, 4번은 묶어서요.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다. 이렇게 큰 개념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죠? 개발지역에서 분할한다.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한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한다.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 개발지역에서 분할한다.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걸리게 할 수가 있겠나요? 여기 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다시 볼게요. 여기 여러 필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필지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 뭐 건축물들이 많죠.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 도시개발사업선을 구획합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선을 구획하는데 이때도 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없다. 이래버리면은 이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공공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지금 분할하는 거 보이시죠?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는 그때는 걸리게 할 수가 있다.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와 함께 4개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정리하시면은 문제 유형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문제 유형은요 정해져 있어서 제가 암기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요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중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5번이죠. 답이 5번. 이해되시죠? 이 조문 4개가 다 총동원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도도 공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도 공판 그러지 마시고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하고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좀 의미 있게 정리를 하시면은요, 훨씬 기억에도 오래 남고 문제도 속도 있게 풀어냅니다. 이게 암기 코드가 공부할 때는 좀 깔끔한 느낌이 들지만요, 문제 풀 때는요, 그 도도 공판이 안 보입니다. 사실 그 문제 지문에서요. 그러니까 도도 공판이 뭔지 도도 공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렇게 개념을 굵직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우리 과목의 경우에는. 요즘 암기 코드 특강도 보이고 그러던데, 그거보다는요, 지문을 조금 꼼꼼하게 의미 있게 읽어내시는 게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계. 자, 토지의 지형을 고려해서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있을 때 등등 해가지고 토지의 지형을 고려해서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4개나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면적. 자, 20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면적의 계산 문제가요, 곧잘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볼까요? 여기 이제 면적에서 이제 축척의 개념이 이제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한 필지 토지 보십시오. 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은 그냥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는요. 이 경계는 어떻게 적습니까? 이 토지대장에 딸린 지적도에 이렇게 적어 넣잖아요. 그런데 이 땅만한 정의가 없는 겁니다. 땅만한 정의가 없으니까 이 경계를 적어 넣기 위해서는 이 땅의 크기를 줄이는 축척이 필요한 겁니다. 축척. 그렇죠? 축척이 필요한 건데, 도시개발사업지역, 대도시지역은 주로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합니다. 이거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골은요, 농어촌 지역은 저거보다는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1200분의 1 축척 같은 걸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지적도 오른쪽 상단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은 축척이 적혀 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 축척이 500분의 1로 되어 있으면은 이건 대도시 지역입니다. 필지가 반듯반듯했잖아요. 그런데 1200분의 1 축척으로 적혀 있으면은 그건 시골 땅입니다. 분명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요, 500분의 1 축척 지역, 600분의 1 축척 지역 하면은 그거 도시개발 사업지역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지문 보십시오. 아까 우리 지번 그 지난주에 공부한 지번 복습할 때요, 도시개발 사업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하면은 이거 도시개발 사업지역과 또 동의어가 되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다 정리할 겁니다. 아무튼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지역이다. 여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정밀도가 좀 요구가 되겠죠. 정밀도가 요구가 되니까 이런 지역에 존재하는 어떤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면적도 정밀하게 등록합니다. 123.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그 면적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의 등록 형태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정밀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 면적, 최소 면적 단위는 얼마겠습니까?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동네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은 0.1제곱미터입니다. 요거보다 그 면적이 작은 경우는 없습니다. 요게 최소 면적 단위죠. 이해되시죠? 그에 반해서 여기 보십시오. 그에 반해서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축척 지역을 제외한 뭐 이런 1000분의 1도 있고 1200분의 1도 있고 2400, 3000, 6000분의 1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을 그냥 우리는 일반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지역. 이 일반 지역에 존재하는 어느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요, 여기는 그냥 정수면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123제곱미터 이렇게 정수면적으로요.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거든요. 이 동네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 단위는 얼마겠습니까? 이건 정수면적을 등록하는 거니까 1제곱미터가 제일 작은 최소면적 단위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토지의 면적이 123제곱미터다라고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일반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 토지 면적이 123.4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지역은 도시개발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은 이해되셨죠?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정리하면은요, 요거 다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1000분의 1이나 2400분의 1이나 이런 거는 문제 지문에서 언급도 안 되고요. 1200분의 1 축척 지역 하면은 이거 우리가 농어촌 지역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제 묶어서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000분의 1, 6000분의 1은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 모든 땅들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돼 있거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산악지역은 임야도에 등록돼 있다고 했는데 이 임야도에 등록된 땅들은 3000분의 1, 6000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축척 중에서도 6000분의 1 축척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임야도의 축척은 6000분의 1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제풀이에서요. 안 나옵니다. 한 번도요. 그렇게 해서 요 정도 개념을 잡아놓으시고 우리는 지금은 더 큰 개념으로 일반 지역이다.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놔도 됩니다. 자, 이거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일반 지역 대표적으로 1200분의 1 축척 지역 그 1200분의 1 축척 지역에 존재하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번지 필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측량기사가 측정을 했겠죠. 측정한 결과 123.6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거 등록되는 면적 단위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한 자리를 더 가지고 온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요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소관청 공무원이 이렇게 정수 면적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할게요. 그거 측량기사는 이 등록되는 면적 형태보다 그 자릿수를 더 가지고 온 겁니다. 요거 처리를 해버려야죠. 요 보십시오. 요 정수 면적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 마지막 자릿수가 0.5보다 클 때는 얘를 그냥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한 자리를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리 숫자가 0.5보다 작을 때 이때는 아까울 게 없죠.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결정 면적은 123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좀 보십시오. 얘는 마지막 자리가 0.5, 5로 끝났잖아요. 5. 자, 5로 끝났을 때는 5 앞의 숫자가 홀수냐 또는 0이거나 짝수냐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로 끝났을 때는 5 앞의 숫자가 홀수라면 하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5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5 앞의 숫자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얘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니까 결정 면적은 124. 보십시오. 정밀도가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측량기사가 이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측량했는데 결국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같잖아요. 이건 그렇게 정밀도가 요구되는 지역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이 동네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가장 작은 필지의 면적은 1이잖아요. 1. 근데 지금 측량을 해온 면적은 1보다 작네요. 0.3, 0.4, 0.5. 이런 애들은 뭐 1로 해야죠. 어떡합니까? 땅 주인은 좋은 겁니다. 실제 면적보다 더 인정을 받으니까. 1제곱미터.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 칸 볼까요? 밑에 칸을 보면은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요. 이 정수 면적을 등록하는 지역인데 측량기사가요. 정수 면적을 등록하는 지역인데 이 면적을 어떻게 측량을 해오냐면은 요만큼만 측량을 해오면 될 것을 이만큼을 더 들고 온 겁니다. 소수점이야 한 자리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두 자리, 세 자리를 더 가져온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잡하게 볼 게 아니고요. 이거 0.41이잖아요. 0.41은 0.5보다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등록할 결정 면적은 12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 정수 면적을 등록하면 되는데 측량기사가 이만큼을 더 들고 왔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보십시오. 0.51, 0.5보다 큰 숫자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0.5보다 큰 숫자니까 얘는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앞에 한 자리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뭐야 하면서 요 일을 지우더라고요. 일을. 뭐 왜 붙어 있어 얘? 그러면서 이렇게 지웁니다. 얘 안 지워지네요. 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이제 5로 끝났다. 이렇게 시작하듯. 제시한 조건을 변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지우는데요? 제시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지우면 안 되고요. 이거 묶어 보십시오. 0.51, 5보다 큰 숫자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되죠. 한 자리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뒤에 자릿수가 몇 개 더 들어온다고 해서 복잡해지는 거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십시오. 자, 여기 한번 더 할게요.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존재는 어떤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측량기사가 측정하였더니 이렇게 측정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결정면적으로 옳은 것은 이 지역은 정수면적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요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등록하는 지역 아닙니까? 요만큼 요 하나가 더 들어왔죠. 자, 0.062 들어온 겁니다. 0.06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0.05보다 큰 숫자니까. 5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123.4가 되는 거죠. 결정면적이요. 등록할 결정면적. 자, 요거는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얘가 하나 더 들어와 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버리면 되죠. 뭐 5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결정면적이 123.3이다. 자, 얘는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요. 얘는 0.05 5로 끝났죠? 자, 5로 끝났을 때는 5 앞에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5 앞에 숫자가 홀수일 때는 앞에 한 자리를 올린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5 앞에 숫자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그때는 5를 그냥 버리고 맞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존재는 가장 작은 필지 면적은 얼마인가요? 가장 작은 필지 면적은 0.1입니다. 그래서 0.1보다 작은 애들은 다 0.1로 인정을 해주면 된다더라. 됐죠? 자, 요건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5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23.441로 측정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딸려 들어온 겁니다. 얘들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버리면 되죠. 왜냐면은 0.041, 0.05보다 작은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뭐 41, 5, 3, 4, 5 막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버려야죠 그냥. 그래서 등록할 결정 면적은 123.4가 되죠. 얘는요.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이만큼이 딸려 들어왔습니다. 그냥 버릴 수는 없죠. 왜냐면은 0.051, 0.05보다 큰 숫자니까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 올려야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그래서 이 손으로 귀찮더라도요. 한번 적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제법 출제가 됩니다. 자, 면적에서 제일 먼저 체크할 거 요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대상 볼게요. 면적 측정 대상. 자, 면적 측정 대상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주제가 뭔가요? 면적. 지금 면적하고 있잖아요. 자, 면적 결정 방법 하나 정리했고, 이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은 여기 요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요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필지마다 면적이 다 다르니까 알아야죠. 그런데 그 중요한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경우요. 그 중요한 면적 측정 어떤 경우에 안 하냐면요, 합병, 토지를 합병할 때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보십시오. 두 필지를 합병한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경계선을 지우면 합병이 되거든요. 합병 후 필지 면적은 종전 필지 면적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기사가 올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 변경. 저기 있는 거 베끼는 거죠, 뭐. 지목 변경. 지목 변경도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은 이 한 필지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된다고 해서 이 토지의 용도가 바뀐다고 면적의 증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목 변경도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제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작성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3,700만 필지는 모두 필지별로 지적 공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빈번한 민원인들의 열람 등으로 인해서 손때가 묻고 해가지고 등록상이 불분명해지고 닳거나 헤어질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멸실에 우려가 있는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작성된 지적공부가 닳거나 헤어져서 멸실에 우려가 있으면은 완전히 멸실되기 전에 새 양식을 꺼내서 베껴야 될 거잖아요. 그 똑같이 베끼는 방식을 제작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베끼겠죠. 어디 보자. 123 이렇게 베끼는 거지. 야, 측량기사 부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성도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냥 베끼면 되니까. 123. 아직은 보이거든요. 123이. 이해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어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면적의 환산. 자, 면적의 환산. 요거는 면적 측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단위가 평이었답니다. 평, 100평. 그런데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100평을 제곱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 측량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요. 계산기로 합니다. 계산기. 계산기로 환산을 해버리거든요. 100평은 330제곱미터.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의 제작성, 면적의 환산. 요 단어를요. 이 또박또박 읽으면서 한 번만 이해를 해두시면은 여기도 암기 코드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우리 기출 문제는요. 이 노란 애들 4개만 정리하면 완벽해지거든요. 완벽해지지만은 저 뒤에 측량 파트에서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2개를 더 추가해 볼게요. 쟤들은 왜 특이하냐면 이거는 이 2가지 테마는요. 이 테마에서는 지금 20쪽에 해당하는 이 테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같이 묶어서 드리지만은 이 2개의 측량은 면적 측정을 안 하는 측량이라고 하면서 저 뒤에서 이제 써먹을 거거든요. 저 요거 보십시오. 아주 특이하네요. 측량 기사가 나와서요.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있는데도 그 면적 측정은 안 하는 이제 그런 측량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경계 복원 측량부터 볼게요. 이건 언제 하냐면은 이 갑소유 토지하고 을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갑과 을 사이에 경계 분쟁이 발생합니다. 경계 분쟁 발생하면은 측량 기사가 측량 장비를 들고 나오죠.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계를 복원해 주는 겁니다. 자,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계를 땅 위에 복원하여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측량. 그걸 하죠. 여기다가 빨간 말뚝을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측량 기사 좀 보십시오. 이 말뚝을 설치하고 경계를 복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집에 가나요? 아니면은 면적 측정도 해주겠습니까? 나온 김에 서비스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용어를 보시면은요. 면적을 복원하는 측량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경계를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계만 복원하고 얼른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이지 면적을 복원하는 측량은 아니다. 모든 측량이 다 면적 측정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 확인되셨죠? 예. 현황 측량은 언제 하냐면은 현황 측량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번지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밭에다가요 집을 짓게 됩니다. 자, 집을 짓게 되면은 나중에 있죠. 이 건축물 대장이 나오기 전에 측량 기사가 나와서 어떤 측량을 하냐면은 야, 너가 당초에 군청이나 구청에 제출했던 도면의 형태대로 신축 건물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혀서 건물을 올렸는지 조사해 보겠다. 현황 측량을 합니다. 그 신축한 건물의 위치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측량. 만약에 당초에 제출했던 도면과는 달리 이 건물이 있죠. 이 경계선을 밟고 올라갔다. 그럼 이거 준공검사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단독주택을 짓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측량 기사가 나와서 신축한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러한 측량을 하는데 이 현황 측량은 말 그대로 그렇게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측량이지 신축한 건물 밑에 깔려있는 1피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면적은 다 알죠. 그거 안 합니다. 그거요. 되셨죠?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해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은 측량을 하더라도 면적 측정은 필요가 없는 측량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냥 하는 김에 7번. 토지의 위치 정정은요, 요 용어 좀 보십시오.
이게 측량기사가요. 이 측량기사가 이거 깊이 들어갈 거 없습니다. 우리 측량 파트가 우리 시험 범위 아니 측량법이 종전에는 우리 시험 범위였는데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정정이라는 용어를 자세하게 들어갈 건 없고요. 측량기사가 내 땅의 위치를 우리 동네 여기에 위치하는 걸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 측량기사가 잘못 잡았으니까 위치를 옮겨줘야죠.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네 땅은 여기에 위치한 거구나. 근데 보십시오. 위치를 정정한다고 이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무게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만 정정하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은 없는 거고요.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출문제는요. 30년 동안 나온 기출문제는 1, 2, 3, 4 4개만 정리하시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완벽하게. 현경 합치제, 현경이가 합치제, 나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요렇게 정해. 요 노란 애들 4개. 노란 애들 4개. 정리하면 충분하다. 자, 면적은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면적. 21쪽. 이게 우리 지적법은요. 이 출제 테마, 이 학습 테마가 탁탁 끊어지거든요. 자, 요 내용 정리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요 내용을 정리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다른 단원의 지문을 끌고 들어오고 해서 지문을 복잡하게 응용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 면적 측정 방법 있잖아요. 자, 요 표에 나오는 용어들은요, 다른 단원에서도 빈번하게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요 표 때문에 이건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원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이 용어들이 지금 편안하게 읽혀져야 이 공부가 잘 된 거거든요. 자, 요거 정리하면은 면적이 끝나. 요거 하고서 쉴게요. 요거 하고. 지금 요 내용은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자료에 21페이지 밑에 보충학습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칠판에다가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충학습에 들어있는 그림을 이해하면은 위에 있는 표 있잖아요. 위에 있는 표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보충학습 그림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표 안에 위에 있는 그 표 안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확보하려고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럼 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저 시골 땅 있잖아요. 자, 시골 땅 구불구불하네요. 자, 이 땅은 축척을 얼마 쓰겠습니까? 1200분의 1축척이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은 1200분의 1축척 지역 이래도 됩니다. 자, 요 토지요. 요 토지의 중요한 정보가 일단은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겠죠? 토지대장의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적습니다. 그런데 경계는 못 적죠. 자, 경계를 적기 위해서 뭐가 태어나나요? 지적도. 그래서 요 지적도에는 요 경계라는 그림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들 있죠. 이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나요?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지 않잖아요. 시골 땅은요. 요 3,4, 5,6, 7,8 그런 거 적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토지 이거를 갖다가 500분의 1축척 토지 이래도 되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토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토지, 500분의 1축척 지역의 토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토지의 중요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지적도에도 등록을 하고 자, 지적도에 등록된 반듯한 필지들마다 무엇도 둡니까? 여기 3,4, 5,6, 7,8 이 경계점의 좌표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X축, Y축 요 좌표 평면 위에 올려가지고요. 그래서 요 한 필지 토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겠습니까? 좌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1번 경계점은 3,4 2번 경계점은 5,6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자 비치된 지역에서 만약에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측량기사는요. 이 지적도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은 정밀도가 높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필지들마다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 장부를 들고 나와서 뾰족뾰족한 경계점의 좌표를 복원하는
훨씬 정밀한 측량을 하게 된다. 맞죠? 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용어를 좀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오늘 면적에서 공부한 거 체크해 볼게요. 자, 이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여기는 정수 면적으로 등록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1200분의 1 지역 일반적이네요.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이 아니니까 123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을 하고, 최소 면적 단위는 얼마입니까? 1제곱미터인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축척지역에서는 자, 면적의 등록 형태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등록한다니까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최소 면적 단위는 0.1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것 따져볼게요. 이 면적을 어떻게 측정을 했겠나요? 이 면적을 측량기사가 이 꾸불꾸불한 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 땅의 면적을 어떻게 측정했겠습니까? 기계로 했겠나요? 기계로 했겠죠. 그럼 뭘로 했겠습니까? 기계가 있는데 그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면적 측정하는 기계 이름이요. 면적 측정기지 뭐겠습니까? 면적 측정한다는데. 자,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전자장비여서 전자면적 측정기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전자면적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겠나요? 요만하게 생겼겠나요? 이만하게 생겼겠나요? 요만하게. 뭐 이만하면 요만하게. 그래서 조그맣게 생겨가지고요. 요 지적도를 책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기로요. 요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경계선을 따라 움직여주면은 면적이 그냥 측정된답니다.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여기는요.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요 한 필지 토지 면적은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은 여기는 이 기계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어떻게 이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내냐면은 이 지역은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엽니다. 그럼 열면은 어떤 정보가 나오나요? 3,4, 5,6, 7,8 좌표 정보가 나오죠? 요 좌표 정보를 요 3,4와 같은 좌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곧바로 면적이 계산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죠? 이 지역은 저 기계가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그러면 이거요.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고,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이다. 500분의 1 지역이다. 같은 단어인 거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시골에서요, 이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이 내 토지 좀 측량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측량 장비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 측량 장비를 들고 나오는데 그 측량 장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발이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산발이처럼 생긴 측량 장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그 평판 측량 이렇게 부르거든요. 평판 측량.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위에 있는 판이 있죠. 이 판이 그 측량 용어로 평판이랍니다. 평판. 그래서 평판을 이용한 측량, 평판 측량 이럽니다. 평판 측량하거든요. 측량 장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존재는 반듯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을이 내 토지 좀 측량해달라고 하면은요, 이럴 때도 이 장비를 들고 나옵니다. 장비를 들고 나오는데 이 장비 위에 그러니까 평판 위에요. 평판 위에 이렇게 기계가 하나 더 얹혀져 있습니다. 이 기계 이름이 경위입니다. 경위의. 기계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측량 이름은 경위 측량에 의한다 이러는데 이거 측량 비용도 더 비싸고요. 정밀도도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방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그 평판 위에요. 비싼 기계가 하나 얹혀져 있다니까요. 더 자세하게 그려봐. 못 그립니다. 이렇게 뭐 비싼 기계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 농어촌 지역, 경위의 측량에 의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시오. 문제풀이 할 때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를 아주 변화무쌍하게 묻게 됩니다. 다른 단원에 가면은요. 자, 같은 단어입니다. 500분의 1 축척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토지, 경위 측량에 의하는 토지,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토지, 그래야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시골 땅이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토지, 맞죠? 예, 그게 다 같은 단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좀 보십시오. 이 표 이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을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농어촌 지역, 1200분의 1 축척 지역, 평판 측량에 의하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는 지역,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 같은 지역이죠? 자, 구불구불한 땅, 저 땅을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토지, 500분의 1 축척 또는 600분의 1 축척 토지, 경위의 측량에 의하는 토지. 이거 안 합니다. 비싼 기가 하나 더 얹혀져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토지,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하는 토지. 이게 같은 단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 표가 편안하게 읽혀지면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공부된 거거든요. 공부된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적은 여기까지. 자, 등록상이 끝났습니다. 요 한 필지 토지의 등록상은 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자, 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 5문제 정도 평균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쉬었다가요, 이 토지동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단원이 바뀌는 거거든요. 용어들도 좀 생소하고 한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